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.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님하고 제2의 직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행정사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김태환입니다. 네, 행정사님은 퇴직을 하시고 지금 행정사를 제2의 직업을 선택하셨잖아요. 네. 제2의 직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? 제 사례로 들어볼 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우리가 건강진단도 자주 받고 우리 몸의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한다면 과거에 환갑의 어떤 나이를 지금으로 보면 한 70이 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, 실제로 건강을 잘 가꾸신 분들은 건강하면서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다는 게 그게 저는 좀 뭐랄까,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게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기술을 좀 더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, 그리고 나름 또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면은 더 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결국은 내가 좀 수익이 많이 생기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 제1의 직업과 제2의 직업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? 그 연관성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퇴직하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한 2년 정도 헤매면서 찾아보기도 했거든요. 근데 경찰을 하고 나서 다른 무언가를 언뜻 보기에는 할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미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, 직업군에. 그래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그 분야가 저는 이 제2의 직업으로 할 때는 가장 선택을 잘하시는 거라고 믿고, 그리고 그 분야를 연장을 해야 훨씬 더 깊이도 더 있어지지 않겠느냐. 네. 행정사님께서는 경찰대 출신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경찰대 출신의 간판이 제2의 직업을 갖다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? 도움이 되죠. 네.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저는 평생 한 계급 올랐는데 34년 8개월을 하면서 제가 한 계급 올랐습니다.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 계급 오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, 경찰대학을 졸업했지만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것 가지고 제가 현직에서 유세를 떨거나 제가 계급을 휘두르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,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팀원들하고 제가 운전을 해가면서 같이 사건 현장에 다녔고, 힘든 사건은 제가 직접 조사를 받아가면서 사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대학이 배경이다 이래서 제가 그걸로 경찰대학을 나와서 한 계급밖에 못 올랐는데 거의 경찰대학을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냥 제 할 일만 묵묵히 열심히 재밌게 하다 보니까 퇴직할 때가 온 거고,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, 사실 경찰대학을 나와서 계급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요. 어떻게 보면은 경찰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현장에서 계속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이걸 제가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나오면 일을 잘 못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? 계급이 높아지면 결제밖에 안 하잖아요.
결제만 하면은 물론 글을 읽고 수정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연습이 되겠지만 사실은 글이라는 게 무정한 거예요.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참 너희들 그림 무정한 줄 알으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 자꾸 글을 쓰지 않으면은 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볼펜만 돌리는 입장으로 변하게 됩니다. 현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치고 자꾸 그렇게 해야, 이게 인이 박히도록 해야 글이라는 게 이 어떤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데 빨리 적응을 하게 되지, 글을 안 쓰고 계속 그냥 이 결제만 하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글을 자주 써본 사람들은 뭐 쓸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이 글쓰기가 힘들어요. 행정사, 학부 행정사는 업무 자체가 글을 쓰는 직업입니다. 네. 그러면 자격증이 제2의 직업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? 많은 도움이 되죠.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저는 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, 제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경찰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 약초에 관한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,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, 그 다음에 소방안전 뭐 이런 데 대한 자격증,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, 그 다음에 설비하는 데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, 어쨌든 그 자격증들이 앞으로 제2의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저는 뭐 제가 행정사, 이건 자연적으로 공무원 10년만 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적성하고 맞을 때 그게 훨씬 더 빛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행정사님께서는 연금을 받으시잖아요. 네. 연금 받고 그냥 좀 놀면 안 돼요? 노는 사람도 많아요. 노는 사람도 많고, 저도 뭐 그냥 놀고 싶을 때도 많아요. 그런데 논다는 게 하루 이틀 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자고 일어나면은 뭐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, 그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나 바쁘다, 뭐 일 있다 이러면은 그냥 막연히 좀 부럽기도 하고, 이렇게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런데 노는 것도 일을 하다가 내가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때 이렇게 막 노는 것과 늘 노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퇴직을 하면 주변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 연락도 끊긴다고 하던데 실제로 퇴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? 저는 뭐 퇴직하기 전에도 사실 저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저는 많은 사람과 교류를 가지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뭐 경찰 직업 외에도 젊었을 때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몇 명과 이렇게 이 교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세어본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. 엄청나게 저는 교류를 많이 했는데, 300명이면요 하루에 한 사람만 전화를 해도 300일이 걸립니다. 그 아주 힘든 일이에요. 만나서 술자리를 하더라도 그렇고. 그런데 자꾸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제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낸 후배 경찰관들, 물론 대학 출신들도 있지만은 그 순경부터 들어와서 같이 열심히 일했던 그런 후배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퇴직을 했는데, 그런 후배들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하면은 연락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
그 퇴직한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자주 못 드린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나이에 가지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퇴직하기 전에 젊은 경찰관들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퇴직한 선배들한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괜히 또 제가 자주 전화하다 보면은 또 무슨 부탁이나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저는 그 친한 후배들하고 만날 때는 그냥 식사나 하자 해서 제가 밥값을 내고 우리 같이 먹고 다음에 또 만나자. 그래서 퇴직 후에만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은 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의도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몇 명만 같은 또래 친구들 몇 명만 이제 전화 오고 같이 만나서 이제 스크린 골프도 한 번씩 치고 이러지 뭐 그런 그 정도죠 뭐. 지금 행정사님께서는 두 번째 직업으로 행정사를 선택하셨잖아요. 네. 근데 행정사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크게 돈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실제는 어때요?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. 네네. 행정사 업무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 아닙니까? 네네. 지금 뭐 물론 빈부차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빈부차를 비관하거나 뭐 그걸 안 좋게 여겨서 이 부유한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볼 때는 충분히 내가 무언가를 한 분야에 잘하면은 어느 분야든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꼭 행정사뿐만 아니라 저는 제 주변에서 이래 보더라도 노가다를 하더라도 노가다 전문 분야 자기 분야 하나만 생기면은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 이상이 갑니다. 그 행정사도 마찬가지예요. 행정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출입국 관리하시는 분은 행정사 직원을 한 20명 정도 두고 그렇게 기업처럼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뭐 버는 그런 분도 제가 보고 그리고 개인 사업 뭐 소청 업무를 하시는 분도 뭐 한 달에 보통 1,000만 원 이상씩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전문가가 돼야지 그냥 남들이 돈 잘 버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떨어지겠어요.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행정사익은 못해요. 네. 새로 시작하는 업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업이 새로 시작하는 업이 전부 다 힘들지 않겠어요. 심지어 도둑질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전문 사기꾼이나 사기 잘 치고 다니지 새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사기친다는 게 얼마나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렵겠어요.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제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예, 뭐 가장 제가 이 행정사를 하면서 어렵다 이 부분은 어떤 뭐랄까 이 불안감 이거 혹시 또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 불안감을 없애고 끈기로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. 예,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형제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사실은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 키울 때 대학만 들어가면 너가 힘으로 다 해라. 그때는 뭐 다 못 살아서 물론 그런 집안이 많았지만
그래서 저희들이 성장 과정에 사실은 저희 형제들 모두가 대학을 거의 자기 힘으로 다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게의 혈통적인 면도 있고, 그리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뭔가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습니다, 분명히. 예,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 한 건의 의뢰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용만 자꾸 나가게 되고.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진리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길이 보인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.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남들이 쓰러질 때 내가 남아 있으면은 결국은 내 혼자 남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잘 견디시고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. 네. 퇴직을 앞두고 그러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좀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퇴직 전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방황한 3년을 생각하면은 한 5년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라. 저도 준비를 한다고 한 게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딴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냥 남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따라 했다는 겁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따라 하면 안 됩니다.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5년 전에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. 아니, 우리 호호아재께서도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게 하시는 걸 좋아하는 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? 네, 그죠? 네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지치지를 않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듯이 제가 볼 때는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제대로 준비가 되고,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내가 잘하는 게 뭐냐. 두 번째 단계로 또 있습니다. 내가 하고자 잘하는 걸 찾아냈다면은 지금 현재 퇴직한 분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다녀야 돼요. 그 만나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러면 후배가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그럼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고 나오면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선배가 대부분이지, 입 싹 닫고 너 나오면 내하고 경쟁될 거니까 안 가르쳐줘 이런 선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누군가 준비한다면은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꼭 한번 근무를 해봐라. 이렇게 청소년 수사를 한번 해보란 말이죠. 최소한 형사과나 이 수사과에 있으면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해보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만약에 내가 어떤 보직을 선택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할 때 괜히 그런 데를 갈 기회가 있는데도 뭐 정보과나 경비과로 간다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. 그래서 퇴직한 분들,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 좋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행정사다 이러면은 이 서류, 의견서나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럼 그 서류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를 기초적인 것부터 현직에 있을 때 좀 배우는 거예요. 그리고는 현직에서 내가 수사한 데이터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예, 그러한 어떤 실전 경험, 그리고 나와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퇴직하면 절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. 준비가 안 돼요.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는 제복을 입고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그걸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그런
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?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다 갖추고 나온 사람하고 갖추지 않은 사람하고는요, 스타트 시점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퇴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꼭 이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. 네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60세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또 제2의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으실 텐데, 그와 관련한 영상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. 저도 제 채널 자체가 제2의 직업과 제3의 직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채널이라서 항상 좀 퇴직한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좀 하려고 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0에 정년을 하시고 또 즐겁고 건강한 제2의 직업을 가지셔서 건강한 노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호화제는 다음 주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호화제였습니다.